춥다. 예! 네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좋은 베스가 한 마리 나와줬는데요. 흐린 물에서 스피너 베이트를 이용해서, 여기가 이제 배수 시설이에요. 논에서 이쪽 강으로 물이 나오는 자리인데, 여기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침식이 되거든요. 물이 떨어져서 그 밑에 한 마리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피너 베이트를 쫙 감아주는데, 그거를 탁 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가더라고요. 그래서 탁 천지돼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우리가 스피너 베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꿀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, 꿀팁 베스! 혹시 들리십니까? 이 블레이드 딱 부딪히는 소리? 이 스피너 베이트 이 블레이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봄이 온 느낌이 좀 있어요. 남들은 벚꽃이다, 산수유다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, 우리는 이 스피너 베이트 블레이드가 이게 차에서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, 그지? 이걸 들으면 봄이 온 걸 딱 느낍니다. 그래서 오늘은 2년 만에 이 스피너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봤는데요. 전에 있던 스피너 베이트 이야기는, 좋은 스피너 베이트는 블레이드가 잘 돌고, 그리고 블레이드는 종류에 따라서, 색깔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한다,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좀 꿀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피너 베이트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두 개의 스피너 베이트는, 얘는 하이피처 맥스, 그리고 얘는 하이피처인데요. 두 스피너 베이트는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블레이드가 똑같이 이쁘다는 것, 그 두 가지 정도만 빼고는 상당히 다른 컨셉의 루어예요. 얘는 컴팩트한 사이즈, 얘는 우리끼리는 오리지널 사이즈, 정 사이즈 이렇게 부르는데 좀 스탠다드한 크기죠. 대부분 스피너 베이트는 이렇게 나오는데, 하이피처가 유난히 잘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고시대에 출시됐던 스피너 베이트들 중에 가장 작고 캐스팅이 잘 되고, 그리고 블레이드가 아주 잘 도는, 그리고 캐스팅 날아갈 때 날아가는 비행 자세도 좋고 리트리브 자세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스피너 베이트였는데요. 이런 작은 스피너 베이트를 저도 선호합니다. 게임 때 많이 쓰고요. 그런데 이런 큰 스피너 베이트를 고를 때가 있어요. 이런 작은 스피너 베이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입질도 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요. 제가 짐작컨대 얘들은 어떤 베스가 보기에 좀 부담감이 없다고 해야 하나?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얘들은 왠지 좀 입질이 잘 들어오는 느낌인데,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시죠? 오늘 잡았던 곳도 탁한 곳인데, 탁해서 베스가 있을 것 같을 때, 그 스피너 베이트 때 충분히 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. PD도 이런 얘기 참 좋아하는데, 잘 못 보는 것 같아. 그쵸? 우리 또 공식 똥물충이시잖아요. 어쨌든 이렇게 탁한 물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큰 스피너 베이트가 확실히 효과가 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짐작을 하는 건데, 이런 큰 스피너 베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볼륨이 크고요. 그리고 크기 때문에 블레이드도 훨씬 크고 암도 훨씬 길어서 이런 어떤 진동이나 그 진동을 바탕으로 한 어떤 어필력,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작은 스피너 베이트에서 블레이드의 크기나 블레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필력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, 그렇지 않고, 내가 조금 더 큰 크기로 어필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런 큰 스피너 베이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이런 작은 스피너 베이트는 작은 크기 때문에 조금 어필력이 떨어지지만 입질이 좀 수월하게 들어온다? 좀 베스가 부담을 못 느끼는 것 같다 라는 선택을 하실 때 좋고요. 요런 거 큰 스피너 베이트, 일명 오리지널 정 사이즈 스피너 베이트들은 내가 좀 탁해서 못 보는 것 같아, 어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, 좀 더 힘있게 접근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큰 녀석들을 선택해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해드릴 꿀팁은 트레일러 훅과 트레일러 웜이에요. 트레일러 웜은 예전에 저희가 다른 에피에서도
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트레일러 웜을 달고 낚시하는 걸 아주 선호합니다. 이유는 일단 트레일러 웜이 있으면 무거워서 캐스팅이 잘 돼요.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로 저는 스피너베이트를 매우 어필력 있는 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베스를 막 이렇게 꼬셔서 설득력 있게 잡아내는 게 아니라, 야! 따라와!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그런 루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어떤 볼륨감? 그런 게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당차가는 걸 어느 정도 추천을 합니다. 저는 지금 여기에 트레일러 훅과 트레일러 웜을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 세팅을 해봤는데요. 이 웜은 줌의 스플릿테일이라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OSP 액션 트레일러 이 두 가지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해요. 그리고 트레일러 훅. 이 트레일러 훅은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. 제가 쓸 때는 경기 때 좀 쓰는 편이고요. 그리고 경기가 아닐 때에는 거의 안 쓰는데 경기가 아닐 때에도 쓸 때가 있고 경기일 때도 안 쓸 때가 있어요. 언제냐면 일단 툭툭툭툭툭 치면서 따라오는 입질, 그러니까 캐스팅을 해서 폴링이나 어떤 이런 떨어지는 이런 그림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. 애들이 릴링을 해서 천천히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데 툭툭툭툭 치고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트레일러 훅을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툭툭툭툭 치는 입질에 이렇게 하고 걸려 나온다든지, 아니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 입질에 조금 더 딱딱 뭐라고 하지? 정확한 입질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? 탁 먹어주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트레일러 훅을 리트리브를 해서 잘 잡아내야 할 때, 그때에는 좀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기가 상하는 걸 좀 걱정을 하고 좀 두려워하는 편이라 캐스팅을 해서 폴링에 턱 하고 받아먹는 이런 식으로 낚시할 때가 있거든요. 스피너베이트라는 게. 그럴 때에는 조금 깊이 삼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가급적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. 요즘 트레일러 훅은 이렇게 보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개 사갖고 왔거든요. 이건 데코이 제품이고요. 체이서라는 시리즈인데 이것도 역시 체이서 추격 보고 있나? 그 체이서라는 제품인데요. 이거는 체이서 1,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체이서 1이에요.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돼 있어서 멈춘 고무가 이 트레일러 훅을 약간 유지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? 위치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걸 이렇게 꽉 눌러 가지고 완전 고정시키기보다는 약간의 유격을 두어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제가 세팅하는 방법입니다. 이유는 이게 이렇게 꽉 눌려 있잖아요. 그럼 이게 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로 캐스팅 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가 약간 유격이 있도록, 그리고 이게 약간 유격이 있어야 그 왠지 물었을 때 정확하게 훅셋이 정확하게 딱 되지 않더라도 이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걸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얘를 세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살짝 유격이 있게 하고요. 그리고 캐스팅을 하면 유격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.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제품군들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. 이렇게 고무가 실리콘 고무 같은 것들이, 찌멈춘 고무 같은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훅이 그 스피너베이트 훅에 딱 세팅이 되면서 이 고무 부분이 그 와이어를 이렇게 딱 잡는다고 해야 되나? 조여준다고 해야 하나?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딱 감싸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이 되는, 그래서 어느 위치에도 좀 손쉽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, 이게 단점도 있어요. 이게 단점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고정된다는 거. 너무 빡빡하게. 그래서 왠지 아까 얘기하는 이렇게 하고 오는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, 두 번째로 얘는 빼면 다시 못 써요.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. 그냥 빠꾸 없는 타입. 그리고 얘는 이제 세 번째 이 친구는 이렇게 틴셀 라인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애들이에요. 트레일러 훅에 뭔가 조금 더 화려함을 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,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좋아 보이길래 저도 이번엔 처음 봤어요, 얘는. 그래서 이렇게 있고, 예전에 여기에 뭐 스커트가 세팅이 돼 있다든지 뭐 다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, 요즘 확실히 이런 틴셀 빨간색 트레일러. 그치, 빨간 저도 많이 혹해서 사봤습니다. 근데 얘는 좀 많이 혹하네요. 요즘 확실히 요즘 그 일본산 제품들은 이런 틴셀이 몇 년째 계속 쭉 오는 유행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러 훅도 좀 설명을 해봤는데, 트레일러 훅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 바로 뭐냐면 이
라인아이? 얘는 라인이 안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? 훅아이? 어쨌든 그 스피너베이트 바늘이 있잖아요. 원래 본체 스피너베이트에 있는 그 훅이 이렇게 있으면 미늘이 있는데 그 미늘이 상하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약간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끼면 여기 있는 미늘이 쏙 하고 통과를 하고 단지 뺄 때에도 쏙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그 구멍이 있는 그런 훅입니다. 트레일러 훅 모르겠어요. 어쩔 때는 정말 이거 정말 달걸 할 때가 있거든요. 경기 때 정말 큰 덩어리가 스피너베이트를 정말 그림같이 벗고 나갈 때 그럴 때는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. 어떨 때는 있으면 더 좋고 어쩔 때는 있어서 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베스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,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시트 디자인,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. OSP,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,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,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 밸리와 함께합니다. 예. 아니 이렇게 싹 감아 올리는데 턱 하고 물었어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여기 흙이 무너져 있고 여기 돌이 이렇게 쫙 무너져 있길래 그 경계면을 따라서 스피너베이트를 로드웍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 라인을 싹 감아 오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던졌는데 두 번째 로드 딱 스피너베이트 해소하는 순간에 빡 하고 물어주네요. 좋았습니다.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하실 때에는요,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해서 뭐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있을 것 같은 스팟에 한두 번씩 던지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좀 줄든 낚시라고 해야 되죠? 그렇죠, 피디님? 이런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.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. 다음으로 전해드릴 꿀팁은 스피너베이트의 캐스팅이에요.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할 때 이 스피너베이트가 어떨 때는 정말 슝슝 잘 날아가고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이렇게 날아가지?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블레이드가 있어서 공기 저항이 좀 심한 그런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맞바람이 불 때는 캐스팅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뒷바람이 불 때는 이게 잘 날아가? 이럴 때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드릴 얘기는 어떤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. 착수음에 대한 내용입니다. 스피너베이트라는 루어의 특성상 아주 깊은 깊이 10m, 15m 이렇게 낚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래도 좀 얕은 곳을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, 낚시가. 그렇다 보니까 착수음이 조과를 가를 때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낚시한 영상들이 쭉 나오겠지만 캐스팅을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살짝 사이드나 약간 언더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루어가 수면에 가까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착수가 딱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날아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풍덩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언더나 사이드로 캐스팅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저탄도 낮게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? 수평면과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서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서밍을 살짝 딱 눌러주시면, 서밍을 살짝 세게 잡아주시면 떨어지는 시점에 하고 쏙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캐스팅을 약간 사이드로 혹은 언더로 하고 최대한 수면과 수평으로 캐스팅을 해서 마지막에 착수에 서밍을 딱 해서 스풀을 살짝 잡아줌으로 이 착수음을 최소한 줄이는 것, 그 두 가지 테크닉으로만 착수음을 좀 줄인다면 스피너베이트 낚시 절반은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착수음 때문에 베스가 몰려드는 경우도 있는데요, 사실 얕은 곳에서는 착수음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베스가 경계하는 걸 좀 누그러뜨리려면 착수음을 좀 줄이는 캐스팅을 해라, 이게 핵심입니다.
그리고 한 가지 더.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캐스팅을 어디다 하느냐예요. 무슨 이야기냐면, 내가 여기에서 입질을 받아서 고기를 꺼내고 싶어요. 그러면, 이 캐스팅 방향, 내가 여기 서 있다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끓을 것인지, 아니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끓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캐스팅을 해서 떨어뜨릴 위치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, 이 스피너베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야, 이거 좀 물어봐. 야, 이거 진짜야. 먹는 거야. 이런 느낌도 있지만, 싹 감아가지고, 야, 오빠 간다! 따라와! 와서 때려!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루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루어 베스를 잡아내더라도 우리가 그걸 넘어가서, 그래서 끌어들여서 지나갈 때, 야, 오빠 지나간다! 빨리 와서 잡아라!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, 보여주기,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단 넘겨쳐서 끌어낼 건지, 그리고 아니면 이쪽 방향에서 넘겨쳐서 끌어낼 건지, 던지는 방향과 위치를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요. 지금까지 스피너베이트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, 그 중에서도 어떤 작은 선택들로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. 첫 번째는 크기,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들은 트레일러 언과 트레일러 훅의 사용, 그리고 세 번째는 캐스팅, 그리고 캐스팅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. 베스 낚시 사실 던져서 뭐 웜으로 잡는 것도 좋고, 던져서 하드로우로 잡는 것도 좋고, 이런 와이어베이트로 잡는 것도 좋아요.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폭넓은 낚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게 또 루어 낚시의 진짜 즐거운 재미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.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유튜버가 다 된 것 같아.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캐스팅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최고의 루어 잡지 앵글러 5호로에 나옵니다. 4월 15일 날 발행되니까요. 그거 찾아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보여? 네, 잡았습니다. 이거 턱 밑에 방향에 박혔는데요. 싹 리트리브 하고 오는데 툭 치더라고요.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했더니 한 마리 더 나왔네요. 네, 스피너베이트 봄에 꼭 한번 던져보세요.